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강의, 마스크를 잘못 썼네. 워크북 1분 컷 강의 3회차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헌법 변천인데, 헌법 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인데 현실만 조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위헌법률 심사권이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헌법이 좀 다르죠. 일본의 자위대가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일본의 자위대는 헌법에서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헌법 변천의 예입니다. 이렇게 4번부터 읽어볼 건데, 헌법 변천은 이제 약간 땜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대충 돌려 쓰는 느낌인데, 헌법 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 현실 또는 위헌적인 헌법 현실이 오히려 실정 헌법, 규정되어 있는 헌법보다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이제 맞는 질문이죠. 3번의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이 중요하다. 개정할 때 좀 어렵게 개정해야 된다. 즉 현행 헌법의 규정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현행 헌법 규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헌법 변천은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해서까지 헌법 변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헌법의 보장 또는 보호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방어적 민주주의가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성격인데, 민주주의가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파괴하려는 의견까지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쳐낼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2번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죠. 입법 과정에 화자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권한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항권 행사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국회의원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항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4번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장치로 위헌정당 해산제도랑 기본권 실현제도를 두고 있는데, 독일은 둘 다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만을 도입하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맞고 틀리고 해가지고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읽어보죠. 1번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게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이 주어져, 주체가 되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 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정하는 권리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죠.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2번 우리 헌법에서는 1948년부터 한 번도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대법원이 만약에 저항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저항권이 인정이 된다면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즉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 자체는 대법원이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항권 인정이 자연법상으로 인정이 되니까 재판 규범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뭐 이런 설명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김재규 사건에서 우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죽였죠. 그래서 이제 김재규 측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저항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이런 것들은 규정이 돼 있지만 저항권은 위에 있던 것처럼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재판 규범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 저항권이 이러한 사상적인 어떠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문제 14번 저항권에 대한 설명이다. 저항권이 혁명과 다르죠.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져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혁명은 뭐 공산주의 혁명 이런 식으로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출인데, 저항권은 민주주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존 헌법 질서는 그대로 가지만 윗대가리들만 바꾼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저항권은 우리가 위에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폭력적 방법으로도 행사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 이게 이제 집회나 시위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너무 틀렸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위는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틀린 거고, 아까 우리가 보충성의 원칙을 말했지만 저항권은 다른 말을 안 들어줄 때, 다른 거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회차에서는 14번까지 좀 짧게 해서 끊고요. 다음 헌정사 파트에서 쭉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